자, 봅시다. 우리 항등식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거든요. x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임의의 x에 대하여 결국 이런 표현 방법이 온단 말이죠.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여러분한테 나오게 되면 이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x의 값에다 1을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든 또는 루트 3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 있어요. 행동 영역. 내가 문제 지문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만났다 이거죠.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임의 x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이런 표현이 오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고 그때는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 자체는 x가 있는 항, x가 없는 항는 0꼴을 만드신 다음에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뭐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조작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칠게요. 어떻게? ax 더하기 b-3이 는 0이다. 그런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요 x 자리에 x 대신 1을 대입하건 x 대신 100을 대입하건 또는 x 대신 내가 설령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만족해야 되거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내가 x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a 더하기 b-3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x 대신 내가 100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100a 더하기 b-3 얘가 0이 되거든요. 내가 x 대신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a 그런 다음에 더하기 b-3이 는 0이 돼야 해. 항상 다 만족해야 돼. x 대신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가 항상 빵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와 b의 값은 이렇지 않냐라는 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세모라고 불리는 이 자체가 0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x가 있는 항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는 값은 a는 뭐이고 0이고 그리고 이쪽 네모 파트요. b-3에 해당하는 x가 없는 항이요. 얘도 결국 0이 돼야 되니까 b는 뭐여야 된다는 거지? 3이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꼴을 보게 되면 a가 0이라는 말은 이렇거든요. 0 곱하기 x 그리고 b가 3이라는 말은요. 3 빼기 3은 0이니까 이렇거든요. 더하기 0은 빵. 이 꼴이 돼야지만 x 대신 내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0에다 무엇을 곱해도 그 결과는 0인 거 맞죠?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입니다. 이 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동 영역이 이렇게 옵니다. 어떤 행동 영역이요? 만약에 문제에서 지문을 읽다가 x와 y의
값에 관계없이 x와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왔다라고 치자. x와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 말은 얘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이 말은 x와 y 대신 그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x 대신 0, y 대신 0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x 대신 1, y 대신 마이너스 5요. 그래도 성립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x 대신 루트 3, y 대신 파이 이런 것들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해. 일단 문제를 풀 때는 행동 영역이 중요하거든. 그럼 이런 지문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얘는 이젠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되냐면 행동 영역이야. 어떻게? x가 있는 항 그리고 나서 다시 y가 있는 항 그리고 다시 x, y가 둘 다 없는 항는 0꼴로 만드신 다음에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x, y 둘 다 없는 항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식을 설계하신 다음에 이쪽 가로도 뭐 해야 돼? 0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여해야 해. 얘 2고 이쪽 가로도 0, 2고 접속사 2고가 중요해. 얘도 뭐 해야 된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0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영역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이렇게 갖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떻게 갖는 거냐? 봐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오게 되면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x 대신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다 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니 얘는 사실 느낌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무수히 많은 식을 필요에 있어서 생성 가능하다는 거지. 즉 필요에 있어서 x 대신 1을 대입해도 되고 x 대신 2를 대입해도 되고 x 대신 3을 대입해도 이렇게 식을 무한정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더라.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 느낌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세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풋풋했던 그 시절인 중학 시절에 1차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볼게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얘들아 봐봐. y는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5 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그냥 a는 0이 아니다 이래 버릴게요. 그러면 요 조건이 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몇 차 함수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요 이렇게 불러요.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세모 박스를 뭐라고 불러요? y 절편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가 0이 아니면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결국 1차 함수도 직선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우리가 해석하자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봐봐. 직선은요 항상 정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얘를 직선이라고 한다면 직선의 정점이요. 선생님 정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직선의 정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요. 어머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를 직선에서의 정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 기울기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어.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러면 얘는 기울기에 대한 무슨 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이 돼요. 기울기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럼 기울기가 도대체 누군데? 나 지금 A잖아요. 괜찮습니까? 즉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A 대신 1을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또는 설령 -3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행동여역 와야지. 문제의 지문을 읽다가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이네. 그때 기울기가 누군데? A야.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나는 행동여역이 오는 거야.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A가 있는 항, 그리고 나서 다시 A가 없는 항, 그런 다음에 는 무슨 꼴로 만들어야 돼? 0꼴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셔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 식은요 이렇지 않나요? A가 있는 항은요, 나 여기 X요, 나 여기 3이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요. 이게 결국 AX 더하기 3A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A가 없는 항이요, -5요. 그리고 나서 여기 Y를 호로로록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좌변은 는 0이 만들어지고 우변에서 여기 -Y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꼴을 만든 거예요. 왜 이런 꼴을 만들었죠? A에 대한 항등식이라며. 그럼 나의 행동여역은 A가 있는 항, A가 없는 항, 그런 다음에 더하기 는 0 꼴로 만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쪽 가로도 보이고 0 이고요, 이쪽 가로도 보이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 맞지? A에 대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해야 해. 그럼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봐봐. X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X는 뭐이고? -3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가로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0이기 위해서는 Y는 -5였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정점은 X가 -3, Y가 -5. 그래서 -3, -5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평면상에서 보면 -3, -5라고 불리는 이 점은요 3, 4분면에서 살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찍어줍시다. -3, -5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세상에 몇 개죠? 라고 물으신다면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호로록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 무수히 많아요. 괜찮습니까? 직선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시 뭐라고?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큐에 나타낼 수 있는 식 자체가 결국 누가 된다는 거지? Y는 저식 AX 더하기 3A -5라는 이 식.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A구나. A에 대한 항등식,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식을 이런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A가 항등식이니까 나도 0이고 나도 0이구나. 그래서 X는 -3, -5.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3, -5라는 점을 지나는군요. 요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봐요. 이런 거거든요. 봐봐. 내가 저기다가 A 대신 1을 대입했다고 쳐봐. A 대신 1.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야.
그럼 그때 저 직선의 이 모양은 어떻게 돼? A 대신 1을 대입해 보세요. y는 x-2가 돼요. 자, a를 대신 3을 대입해 보세요.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예요. 3을 대입하게 되면 y는 몇 x? 3x 플러스 4가 됩니다. 혹시 a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a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저 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이렇게 a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를 아무리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내용은, 얘들아 이 직선도 이 직선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5. 이 직선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나지 않니? 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이 직선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나지 않니?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즉 이런 모든 직선들 괜찮습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이 활용되는 한 예입니다.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볼게. 자, 여기서 항등식, 등식이라는 거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항등식, 결국은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등호를 포함한 식, 얘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크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어떻게?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정식이요. 두 번째, 항등식이요.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 방정식과 항등식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한 거예요.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거죠. 그럼 볼게요. 얘들아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 하여튼 간에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슨 식이에요? 등식이죠. 괜찮아요?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럼 얘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요. 내가 x 대신 0을 대입해 보세요.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고 2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는 거죠? 0이 돼요. 2는 0, 말이 안 돼요. 어머나? x 대신 0을 대입했는데 이 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나 x 대신 뭐를 대입했는데 0을 대입했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야, 항등식의 의미가 뭐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x 대신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내가 x 대신 0을 대입했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2는 0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아, 그렇구나. x 대신 0을 대입했는데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항등식이 아니라는 건 결국 무슨 식이라는 거야? 이 식은 방정식이라는 거지. 괜찮아? 방정식이라는 거지. 방정식의 근은 이제부터 항상 n개여야 해. 1차 방정식의 근은 1개,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젠 그 내용을 수정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올라오게 되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 100차 방정식의 근은 100개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여해야 되는 거야. 어떤 내가 등식을 봤어. 적당한 값을 아무거나 대입했어. 0을 대입했는데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일단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지? 항등식이 아니라는 거야. 항등식이 아니라는 말은
방정식이라는 거야. 별거 없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자. 지금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식에 대한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A는 B 곱하기 C 플러스 R 이런 형태의 나를 나누는 식, 나눠지는 식, 나를 나누는 식, 나를 나를 나머지, 이런 모든 형태들이 결국은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잠시 볼게요. 내가 배웠던 곱셈 공식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이거 곱셈 공식이죠? 괜찮아요?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슨 식이라고? 등식이에요. 그치? 하나 생각해보는 거야. 어떻게? A 대신 0 B 대신 1을 대입해 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 더하기 1은 1, 1의 제곱은 1의 제곱은 같다. A 대신 0 집어넣으니까 너 꺼지고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설령 내가 A 대신 3, B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3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 3을 제곱하면 9, 우리들이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12, 그런 다음에 B를 제곱하면 플러스면 4. 그래도 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A와 B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A와 B에 대한 항등식. 즉 A 대신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참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런 소리지 뭘. 내가 설령 A 대신 2x, B 대신 1을 이렇게 대입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때 식은 어떻게 변해?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서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4x의 제곱이요. 2x를 제곱. 우리들이 곱한 다음에 2배 4x 플러스 1의 제곱. 좌변과 우변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모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일단 무슨 식? 항등식. 괜찮아?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어떤 이야기? 여기에 주목해봐. 자, 우리 이렇게 갑시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목가 나머지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좋지만 그냥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도 좋다는 거지. 어떻게 봐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라고 불리는 이 2차식을 나 x 플러스 1이라는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당연히 몇 차? 1차일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몫을 1차를 세팅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도 괜찮다 그랬어. 최고차항부터 맞추면서 내림차 순으로 나머지 미정계수를 설정하고 가는 거거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가 x제곱이니까 여기 x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x를 곱해야지. 일단 x제곱이 나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야. 근데 나 여기 플러스 몇 x가 돼야 해? 5x가 돼야 해. 아유 너무 재미없다. 여기를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바꿀게. 여기를 7이라는 이런 숫자로 바꿀게. 그럼 봐봐. 플러스 x인데 나는 전체 5x가 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4를 해주면 돼.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상수만 맞추면 되는 거야. 상수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가면 플러스 4거든. 근데 여기가 플러스 7이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몫을 x 플러스 4 나머지를 3이라고 말하면 돼. 그런데 봐봐. 얘가 나눠지는 식, 얘가 나누는 식, 얘가 얘가 나머지인 거 맞지? 근데 결국 네가 여기서 등호를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지. 이때 의미는 좌변과 우변이 정확하게 뭐하다는 의미야? 같다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결국 얘도 항등식이라는 거야. 네가 x 대신 1을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항상
x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x 대신 3을 대입한다라고 친다면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15 더하기 7 이게 좌변. 우변은 내가 3을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3을 대입하면 7 더하기 3. 얘를 계산해도 31. 얘를 계산해두면 31이요.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더라. 자, 머릿속에 정리는 이러면 돼요. 우리는 등호를 포함한 식을 뭐라고 불러요? 등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가지예요.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죠. 선생님, 항등식과 방정식을 어떻게 구분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요. 어차피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 근은 몇 개? 3개.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 3개밖에 없다는 거지. 적당한 값을 대입했는데 만족하지 않아. 그럼 항등식은 아니라는 거지. 왜?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어야 되는 거거든. 괜찮아? 항등식이 아니면 무슨 식이다? 방정식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결국은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선생님이 요렇게 달아볼게. fx를요. fx를 그냥 얘야.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이렇게 있었대요. 이랬을 때 a는 0이 아니라고 이렇게 씁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이때 f 0의 값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0을 대입해봐. 남는 건 뭐인 거지? t. 그리고 f1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f1은 x 대신 1 대입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봐봐. d라고 불리는 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상수항 이렇게 불러. 상수항.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 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3창의 개수, b 나 2창의 개수, c 나 1창의 개수, 그리고 나서 t 상수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들의 합.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세팅하실 수 있다. 자, 다시 F0이라고 불리는 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fx라는 어떤 식의 무슨 항? 상수항. 그것이 바로 F0. F1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fx라는 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든 개수들의 합,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F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니? 자, 그런데 이젠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잘 봐야 해. 자, F0의 값이 5래. F0의 값이 뭐라고? 5래. 그러면 이렇거든. 지금 방금 배운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F0이 5라고. 그 말은 fx의 상수항이 5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fx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fx의 상수항의 값은 뭐라는 거지? 5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선생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로 해석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 교과 과정을 보면 보통 이렇지 않아? 보통이 아니라 이렇지 않았니? 1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배웠거든?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배웠어? 2차 함수를 배웠거든? 괜찮아? 이 체제는 고등학교 때 가서도 똑같다라는 거야. 방정식을 배우고 뭐를 배우는 게? 함수를 배우는 체제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F형이 오라는 건 이렇거든요. Y는 fx라고 불리는 내가 너를 함수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Y는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가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지? 0,5를 지난다라는 거야. 0,5를 뭐 한다고? 지난다라는 거야.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말이야. 이런 거야. 봐봐. fx가 x제곱 플러스 5였다라고 생각해봐. 뭐 이건 이차함수 중학교 때 거니까. 그럼 얘 봐봐. 얘 보시면 얘 그래프는 어머나 x제곱이라고 불리는 아래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호로록 이렇지 않나요? 그래놓고 나는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0,5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F형이 오라는 건 fx는 이 식의 상수항이 5이다. 이렇게 해석돼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지? 0,5를 지남이야. 예? 지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냐면 이런 거 봐봐. 자, 세 번째가 별표죠. 얘가 별표야.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건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fx라는 식을 만드는 데 있어. 최종 목적지 그게 뭐라고? fx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자, 이제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내가 이건 하나의 예시였어. 예시는 지우고, 자, 내가 얘를 보고 식을 세워야 해.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 이런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f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보라고? f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f형이 5라고 불리는 얘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fx라고 불리는 건 뭔지는 모르겠으나 x라고 불리고 그때 qx가 있을 것이고 그때 5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거든요. 잘 봐. fx가 나눠지는 식, 그리고 x를 나누는 식, 그리고 나를 나머지라고 부른다면 결국 F0이 5이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fx를, 다시 뭐라고? fx를 여기 0 봐봐. 0을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쓸 거거든. x-0 이렇게 갖다 쓸 거야. x-0은 x인 거 맞죠? x-0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이다. 이렇게 갖다 쓰고 싶다는 거야. 자, 잠시. 다시 복습.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요.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등식이 뭐예요, 선생님? 등식은 등호를 포함한 식. 그래서 우리는 등식이라고 불러. 등식의 종류는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야. 근데 항등식은 뭐라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식. 그러니까 x 대신 네 마음대로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배운 모든 인수분해 공식이나 모든 곱셈 공식이나 아까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식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식들은 다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나누는 식,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나머지 등호 있어. 무슨 식? 항등식이야. 괜찮습니까? 항등식이라는 말은 내가 x 대신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여해야 되는 거 맞지? 자, 이렇게 식을 세팅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x 대신 0을 대입해 보세요. 너랑 나랑 약속하기도 했지? 내가 하트를 그리면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럼 x 대신 0을 대입해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0은 0에다 무엇을 곱해도 0,
그래서 남는 건 뭐? 5. 이런 거잖아. 예.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F형이 5이다? 아, 그렇구나. fx 하는 식을 x-0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5이다. 그래놓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괜찮아? 물론 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F형이 5? 그럼 선생님 fx 하는 식이 상수항이 5라는 거 아니에요? 아, 또는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0,5를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소리야. 다 중요한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되더라 라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연습 이렇게 와주세요. 연습. 예를 들어 말이야, G영이의 값이 7이래. 아, 그렇구나. GX라는 어떤 식이 있었을 텐데 얘의 상수항이 7이구나. 또는 어떻게? 아, GX라는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7을 지나는구나. 그런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G형이 7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아, GX라는 식이 있었는데 얘를 x-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아, 그래서 GX라고 불리는 것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바로 x-0이라는 뜻이에요. 아, GX를 X라는 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이 뭔지 몰라서 QX라고 이름을 주고 그때 나머지가 뭐다? 7이다. 이렇게 식을 세팅하면 돼. 그럼 얘는 결국 항등식. 우리 확인 한번. X 대신 0을 집어넣게 되면 G형의 값은 7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내용을 확장시켜 볼게요. 자, 봐주세요. 봐봐 얘들아. F1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F1에 대한 의미는 X 대신 1을 대입하면 1을 세제곱하나 제곱하나 1을 100번 거듭 제곱하나 그 결과는 당연히 1인 거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를 한글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어떤 fx라는 식이 있었을 텐데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 얘를 우리는 F1에 대한 의미로 해석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와볼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F1의 값이 3이다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첫 번째 어떻게? fx에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들의 합이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좋은 해석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y는 fx라고 불리는 뭔가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결국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죠. 1,3이라는 점을 좌표 평면에서 뭐한다? 지남이다 이런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F1은 3이다라는 요 정보를 보고 머릿속으로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 fx를 쟤를 보고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져야 돼. x-1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3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우리 한번 식 세워볼까? 어떻게? fx라는 식이 있었겠지. 얘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x-1이라고 나누면 얘가 만약에 3차였어? 3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 2차. fx가 만약에 4차였어? 4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 3차. 오씨 5차였어?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몇 차? 4차. 뭔진 모르겠으나 그 몫의 이름을 qx 이렇게 주자고요. 몫의 이름이에요 그냥. 괜찮아? 그런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해? 3집은 나와야 되거든. x 대신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3. 그래서 여기 뒤에다 뭐를 갖다 붙이자는 거지? 3을 이렇게 갖다 붙이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항등식. x 대신 1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지? 얘를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F1은 3을 보고 fx라는 식이 있었을 텐데 x-1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3이다.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 한번 연습. 만약에 말이야 g 5의 값이 마이너스 7이래. 그럼 머릿속으로 그냥 gx라는 식의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이 마이너스 7이구나. y는 g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구나? 5 콤마 마이너스 7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식 세우는 게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gx라는 식이 있었을 텐데 이 식은 뭐로? x-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이런 거죠. 자, 식 한번 세워볼게. 어떻게?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5로 나누면 그때 뭔가의 몫이 있었을 것이고 qx 이름을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때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x 대신 5 집어넣으면 g5의 값은 마이너스 7.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자. 무엇을? 잘 봐봐. 자, 잘 봐봐. 얘들아,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래요.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인 2인 2차식이래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정보를 줬다라고 칩시다. f1의 값은요 4예요. 그리고 나서 f5의 값은요 4예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준 거야. 그래놓고 fx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fx 좀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so one 첫 번째 풀이요. 첫 번째 풀이. 선생님, fx는 2차 함수인데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얘는 2차 함수인데 그렇군요. 뭐가 그래? 아니 2차 함수는 1,4를 지나고 5,4를 지난대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나는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왜? 아니 쌤, 문제들 풀 때 말이야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미정개수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거든.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식이 3개고 문자가 ABC야. 관계식이 3개라는 거야. 그럼 식 3개, 미지수 3개, 우리는 ABC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뭐 할 때? 똑같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떻게? 봐봐. 선생님, 그냥 이러면 되거든. 어떻게? 아니 fx를요 2차식이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그러니까 이러면 되잖아. 2x의 제곱이라고 놓으세요. 최고차항의 개수 2를 알려준 거지. 근데 나는 1차항의 개수와 뭐를 모르는 거지 지금? 상수항을 모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놓는 거지. 미지수 놓는 거예요. 수학에서 모르면은요. 그러면 미지수가 이게 2개 있지? 넌 이 2개의 미지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 거잖아. 이 2개의 미지수를 뭐 하고 싶다고?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렇구나. x 대신 1을 대입하세요. x 대신 1을 대입하세요.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은요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그런데 f1의 값이 4라고 하였으니 f1의 값은 뭐다? 왜?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런 다음에 내가 f5의 값이 4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x 대신 뭐를 대입한다면? 5를 대입한다면 5를 대입해 보세요. f5는요 다시 뭐라고? f5는요 5를 대입하게 되면 50 더하기 5a 더하기 b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f5의 값이 여전히 4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미지수가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그래서 한번 감상. 아이고, 미지수 2개고 식도 2개니까 난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고, 얘를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부르잖아. 어떻게? 등지법, 가감법, 맞아? 뭐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 맞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단어는 이제 무의미해요. 그런 단어, 가감법을 쓰든 등지법을 쓰든 그런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다면 우리는 그 미지수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그 단어들은 무의미해.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나 이렇게 갈게요. 얘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값은 1번식이요. 2를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2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얘 보세요. 5a 플러스 b요. 50을 호로록 이항해 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46이 되죠. 괜찮아? 나는 너를 1번식, 나는 너를 2번식 이렇게 부르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세요. 나중에 이건 그냥 계산하시고, 그럼 몇 a? 4a는 호로록 빼시면 마이너스 몇이 된다? 48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그걸 여기다 호로록 대입하면 b의 값은 뭐가 된다? 1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맞추시면 되지. 어떻게? 아, 그렇구나. fx는 결국 뭐? 2x의 제곱이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x, 그리고 나서 플러스 14, 이렇게 fx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솔 1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통은 쓰지 않을 거야. 현재 시험의 추세로 본다면, 내가 말하는 시험은 국가시험을 말해요.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저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얘들아, 지금 F1이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F5가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러면 4, 4 우리들이 지금 일치되어 있는 거 맞지? 이렇거든? F1이 4라고? 야, F1이 4라는 건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 아닌가? F1이 4? fx의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이 4라는 거야. 또는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지? 1,4를 지난다는 거야. 예. 또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몇? 4라는 거거든. 예.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 이런 거거든요. f1이 4라는 건 fx라는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4, f5가 4라는 건 f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4라는 거야. 그럼 우리 식을 세워보자는 거지. 어떻게? fx라는 식은 2차 식이야. 근데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때 뭔가 몫이 있을 거거든. 근데 그게 나머지가 4라는 거야. 어머나, 그런데 말이야,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도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런데 fx는 2차 식이라며. 그러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라고? 지금 2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2를 갖다 붙이면 이 식은 x-1로 나눈 나머지 4 맞고, x-5로 나눈 나머지 뭐 맞아? 4 맞지. 1 대입해도 4 나오고 5 대입해도 뭐 나오는 거지? 4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 전개해 볼까요? fx 전개하시면 2배, 여기 곱셈공식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플러스 4가 되는 세상이니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몇 x? 12x 플러스 10에 4 더하면 14. 정확하게 나오는 거 맞죠?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래서 솔 1보다는 솔 2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되더라 라는 이상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공부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봐.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배우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칭성이야. 2차 함수라고 불리는 건 대칭축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내용을 보고, 최고창의 개수가 이 2차 식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얘를 그림 그리는 훈련도 되게 잘해야 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최고창의 개수가 2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최고창의 개수는 각각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다시 설명하기로 할게. 중학교 때 어디까지 배웠는지 내가 몰라서.
일단 최고차의 개수의 역할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리고 나서 음수면 위로 볼록.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야. 이게 결국 fx거든. 괜찮아? 최고차의 개수가 2를 보고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거야. 그런데 이런 의미야. f1이 4고 f5가 4라는 건 이 그래프는 1,4도 지나고 5,4도 지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y는 4라는 라인을 갖다 그려. y는 4라는 상수함수라는 라인을 갖다 그려. 그랬을 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하나 1은 5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4였던 거고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다는 거지? 5,4였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야지 이 그래프는 1,4도 지나고 몇 콤마 몇도 지나? 5,4도 지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자, 나 여기 대칭 축이 있었을 텐데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요. 얘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길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과 5의 평균. 그렇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3. 이게 대칭축이 돼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식을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이차함수는 최고차의 개수 2 x-1, x-5 플러스 4 1,4, 5,4를 지난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이 식을 세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자, 한 번만 연습. 일로 와. 한 번만 연습. 호노노노노노. 자, 봐봐. g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2차식이래.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야. g 3의 값이 1,004, g 5의 값도 1,004 이렇게 줬다면 우리는 아까 전처럼 gx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다는 거지.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해? 아, 선생님, gx는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04, x-5로 나눈 나머지가 뭐? 1,004.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 x-3, x-5 더하기 무슨 4? 1,004. 그런 다음에 이 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여기 앞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서 그림까지 그리란 말이야. 어떤 그림? 선생님,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괜찮아? 그래놓고 여기 1,004 이 라인을 호로록 갖다 그리라는 거야. 나 y는 무슨 4? 1,004 이렇게. 그리고 점을 찍어달라는 거지. 이 그래프는 3,104, 5,104라는 점을 치자니 나 3,104. 그리고 나서 요 점의 이름을 뭐라고? 5,104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이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그리라는 거지. 나 무슨 축? 대칭축. 그러고 나면 이 길이 같아야 돼. 확 접으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대칭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은 3과 5의 뭐? 평균. 3과 5의 평균은 뭐? x는 4. 이것이 결국 뭐와 뭐의 평균? 3과 5의 평균. 여기가 4여야지. 떨어진 거리 1, 떨어진 거리 1.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잘 복습해 주세요. 네, 잠시 쉬는 시간.